네, 오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달달한 포인트 세워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 후퇴를 상쇄하는 AI입니다. 네, 점점 퇴색되어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AI라는 색채를 더해가면서 시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 건 AI뿐일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전해진 소식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되살아난 AI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쇄시키면서 S&P 500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TSMC가 빅테크들의 AI 투자를 근거로 올해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컴퓨터 서버 업체인 슈퍼마이크로가 분기 36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라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AI 장기 비전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칩인135만 개를 대규모 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략 100억 달러 이상이면서 다른 GPU를 포함해서 60만 개에 해당하는 컴퓨터 인프라라고 밝힌 것으로 추정해 본다라면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컴퓨팅 인프라 확장 투자가 9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밝힌 것에 거의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TSMC에 이어서 슈퍼마이크로와 저커버그의 발언으로 엔비디아, AMD, 퀄컴과 같은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질주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거래일 3.4% 급등한 데 이어서 4% 추가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크로 지표들 또한 골디락스를 뒷받침하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78.8로 나타나면서 2021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월가에서는 AI 열풍이 후퇴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자들이 AI 버블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불붙은 AI 열풍으로 갭상승 시작한 뉴욕 3대 지수는 우호적인 매크로 지표들까지 발표되자 폭등하기 시작을 했고, 또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션스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S&P 500은 지난 한 달간 넘지 못했던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명암이 확연하게 엇갈리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로 대표되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당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거래일 3% 급등한 데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도 4%나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소외된 테슬라와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종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일장 반도체 섹터에 불어온 훈풍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역시 반도체 섹터의 대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영향으로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그리고 AI 섹터 영향으로 금일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AI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대장인 오키스전자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 뒤를 따라서 제우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네오셈, 메커스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AI 섹터를 보신다라면 이스트 소프트가 단기 급등으로 거래 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디플라이 소프트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한컴 위드와 같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그 시네아드 그리핀 박사가 뉴욕 매거진을 통해서 LK99가 초전도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발언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하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파워로직스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신성 델타테크, 서남, 탑 엔지니어링, CCS와 같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PCB 관련주인 뉴프렉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갤럭시 H24와 관련해서 정거래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인터플렉스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주 시큐레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 금요일 본방송과 함께 저녁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금일장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수는 음봉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또한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을 뿐 현재 진행 중인 어닝 시즌 성적이라든가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GDP 발표와 일본,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등이 그 통화정책 결정이 있고요. 또 미국의 강한 성장과 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작년과 같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빅테크들만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좀 더 과격한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거나 혹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아직 비중 확대는 좀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차별화 장세와 빠른 순환매에 대비를 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위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섹터 선정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에겐 달달한 공략 섹터가 있죠.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하이브리드 관련주입니다. 네, 이번 주 현대기아차의 실적을 앞두고 실적 전망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는 다르게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AI나 반도체 섹터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죠. 하지만 관련주들은 이미 본방송을 통해서 선점을 해드렸었고 현재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기보유 종목들의 수익을 즐기면서 향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22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또 북극 한파가 닥친 미국에서 전기차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허츠의 문제로 빅테크 중 유일하게 테슬라만 소외되면서 전기차나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또한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대기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쪽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작년 1년 동안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은 46.3%나 급증을 했고요. 또 데이터 분석이나 컨설팅 업체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2020년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서 올해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을 놓고도 올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20%, 향후 5년 동안 71%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현대차의 실적은 하이브리드에 달려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현대차 또한 최근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늘리면서 글로벌 친환경차 경쟁에서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또 AI 섹터의 약진에 가려져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관련주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해 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코리아 FT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사는 하이브리드 차량 핵심 부품인 캐니스터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카본 캐니스터나 플라스틱, 필러넥과 같은 자동차 연료계통 부품이라든지 실내 의장 부품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를 주요 매출처로 하고 있고 또 자동차 골격이 되는 차체 부품의 제조나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자율주행차라든가 스마트카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ADAS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캐니스터 국내 독점 공급 중이다라는 소식이 또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실적, 글로벌 성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동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신다라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라면 상당히 강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차분하게 그 하이브리드 차량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 4,5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코리아 FT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5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고속 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달달한 AS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와, 이 종목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차례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여러 차례 달달한 수익을 챙겼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입니다. 수익 일부 실현하고 조금 더 욕심내도 좋을까요? 네, 이제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따른 이러한 그 수혜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대장주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목표가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도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고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라인이죠. 6,300원에서 7,000원 라인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또 본방송 보시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수익 생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지지라인 6,300원에서 7,000원대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다음 종목 볼까요? 이 종목도 여러 차례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크라우드웍스 볼게요. 한 단계 고점을 높이고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 상향 조정 가능할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고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픈AI의 GPT-4 출시의 최대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5만 원 부근을 돌파해서 안착한다라면 6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5만 원으로 종가상 안착을 못한다라면 한 번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인 만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종가에서 5만 원 안착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내일 오전 8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계신데 최근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달달한 수익을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아주실까요? 네, 최근 시장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응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차별한 장세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명확히 구사하고 또 테마주 내에서 또 대장주를 공략을 한다라면 정말 해볼 만한 시장이다. 달달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테마 대장주로 달달한 수익 챙겨갈 예정이니까
기억하셔서 내일 함께 하시면 또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앞이 안 보이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길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면서 달달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